테이퍼링을 하게 된 이유나 요소수가 부족하게 된 이유나 근본적인 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코로나인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테이퍼링 같은 경우도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다고 하죠. 사실 연준이 지금 테이퍼링을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연준도 사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외신들이 보면 지금 이거 금리를 올려야 하나? 채권 금리는 안정이 되려나? 아니면 혹시 경제에 충격을 주지는 않으려나? 일시적이라는 이 인플레이션이 언제까지 갈까? 여기에 대해서 연준이 아무 답을 못해요. 아니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은 하는데 금리에는 별 영향 없을 걸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나날 바르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이코노미스트나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블룸버그나 다 하는 말이 뭐예요? 테이퍼링을 한 8개월 한다고 그러죠? 그동안 시간을 벌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시간을 벌었다. 지켜보자. 그때 이 6개월, 8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보자. 그만큼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고 요소수가 이렇게 부족하게 될지 저희가 사실 한 달 전에 알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나온 뉴스가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지금 서 기자님 얘기를 들으면 참 이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백신 같은 것도 과거에는 3년, 10년 이렇게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데 워낙 다급하니까 최소한의 임상 실험을 거치고 바로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의학자들 이야기는 어쨌든 부작용보다는 백신으로 얻는 면역 효과의 이득이 크다. 경제적인 얘기 계속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 말씀하시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백신을 맞았죠. 가장 먼저 맞았고 자녀 백신 맞고 가장 먼저 주변에서는 완료한 편인데도 저희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춰야 되나? 지금은 초등학생 감정을 맞을 수 있게 되면 그에 대해서 좋은 판단을 좀 보시실 줄 모를 수밖에 없게 돼요. 모르겠어요. 정말. 근데 지금 경제는 실물 경제에다가 그냥 투입해보고 적용해보고 지켜보자 어떻게 되는지 다른 얘기지만 요소수 같은 경우는 지금 실험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대책회의를 이미 어제부터 했고 그리고 뭐 앞으로 뭐 예정일서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공급을 어디서 할 것이냐 그게 문제죠. 답이 없어요. 사실은 중국이 조금 풀어주기를 바라야 하고 그래서 외교 채널을 가동한다고 경제를 위해서 외교 채널을 가동한다는데 이렇게 중국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미국이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과 지금 당장 멀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화물차가 좀 멈추는 상황이 올 거로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오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렇게 주변 나라들하고 나쁜 관계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바라봅니다. 서 기자님 팬들이 막 늘고 있어요. 5014님, 서유민 기자님 목소리도 전해주시는 내용도 패셔니스타세요. 늘 군더더기 없는 내용이 쏙쏙 들어와 상식이 꽉 찬답니다. 혹시 기자님 가족이 아닌가? 이 스카프는 명품인가? 여러가지 또 다른 반론도 있습니다. 자, 여기 5014님을 비롯해서 3549, 5823, 1126, 4416, 1002님께 홈런을 부르는 축복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 경제본부 서유민사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후 12시 20분 다시 찾아올 텐데요. 내일 낮 시간까지 국민의힘 최종 후보는 결정이 있진 않겠네요. 끝나면 바로 나겠네요. 내일 확인해보기로 하고 오늘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구를 위한 새로 고침 습관을 바꾸는 나비. 안녕하세요. 가수 이현입니다. 다음 11월 9일은 소방의 날이죠.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소방 공무원과 소방 업무 종사자의 노고를 기억하는 날인데요. 여기 폐방화복과 소방 코스를 활용해서 소방과의 처우 개선에 노력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119 레오의 이승우 대표 만나보시죠. 119 레오는 내 스킬 이치 아더의 앞글자를 따서 서로가 서로를 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실제 소방관들이 입으셨던 생명을 구할 때 입으셨던 방화복을 가지고서 가방이라든지 팔찌 같은 제품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됐던 계기는 암투병하는 소방관님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그분들이 공무상 상해라는 것이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듣게 됐고 이거는 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소방관들을 보호해준 방화복이 가방과 지갑, 팔찌 등으로 재탄생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줄 뿐 아니라 판매 수익금의 50%가 투병 중인 소방관들에게 전달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방화복 업사이클링은 100% 제로 웨이스트라든지 혹은 기타 뭐 물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00% 줄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과정 속에 있고, 이거는 결국에는 지구에게 좀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소방관들과 함께 서로가 서로를 구하다라는 개념이 지구에게도 적용이 돼서 지구가 우리를 잘 케어해 주듯이 우리도 지구를 잘 케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지구를 위한 새로 고침 습관을 바꾸는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서울에 촉촉하게 비가 뿌려졌습니다. 중부지방은 구름이 대체로 많은 가운데 인천에는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중부지방은 이렇게 낮 한때 5mm 안팎의 비가 내린 뒤 개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내일도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는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올해 주말에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와 제주는 날이 흐린 가운데 새벽에 제주에 비가 시작돼 일부 남해안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전주, 대구 20도 등 전국적으로 17도에서 22도분포로 보이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성이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중서부와 일부 남부 지역으로 극의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온도가 높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10도 등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3도에서 13도, 낮 기온은 서울 20도 등 18도에서 22도로 역시 내일도 기온이 약간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은 5도 안팎,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10에서 15도 안팎으로 모레까지는 벌어지겠습니다. 일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전국에 가을비가 내릴 텐데요. 겨울을 재촉하듯이 추워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월요일 날부터 기온이 또 떨어집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14.3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N. 뉴스 중계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원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뇌물공여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후보들은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개발이익 환수제 강화 등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00명대 후반으로 유행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오늘부터 2주간 특별 방역 기간이 운영됩니다. 최근 요소수 품귀 사태에 정부가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매점 매석 행위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이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팀장으로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김씨 등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근무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대장동 사업을 설계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최소 651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별도의 뇌물 공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구속 기소한 유 전 본부장에 이어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신병도 확보하면서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수사당국은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부실장은 평소 알고 있던 유 전 본부장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통화 사실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통화에선 유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법당국이 수사 내용을 일부 언론에 흘려